만약 당신이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00년 가까이 살아오며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겪는 고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 내가 생각했던 분노와 고통은 모두 내가 내면에서 다루지 못한 감정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세상이 부당해서라고 믿었고 그저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될 이 진실을 젊은 세대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는 여전히 시끄럽고 불공정하며 사람들은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진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며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 평화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는 내 안에 중심을 찾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지금 그 무엇도 내 평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평온해졌고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오히려 내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나이 듦이 곧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도전을 맞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그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는 내면의 불안과 분노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동안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알았다면 그 많은 감정의 무게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립니다. 특히 분노는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동안 느꼈던 분노는 대부분 내가 스스로 다루지 못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분노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은 나의 분노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그저 그 감정을 드러나게 만든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그것에 휘둘리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우리를 더 이상 자아를 돋보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상처는 종종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상처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들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나도 젊은 시절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고통과 상처를 피해가려 하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고통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세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이
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고통이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추려고만 하거나 그 감정을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감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힘은 외부로 나가고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존재가 됩니다. 대신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점차 나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나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잘 돌보고 나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고통과 상처를 겪을 때마다 나는 그 경험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다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차츰차츰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나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을 썼고
그에 따라 내 감정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도록 내 감정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내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감정에 더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하게 굴거나 나를 실망시킬 때 그 행동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입니다. 사람들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내 평온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나의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감정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진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외부의 자극에 내 평화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의견이나 비판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오래가지 않으며 우리는 결국 그 인정이 우리의 평화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은 여전히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들지 않음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도 내 평화를
외부의 조건에 맞추어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내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내 안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에 무관심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데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내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작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이고 평안이 찾아오는 길입니다.